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부산 경마 예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상을 도와주실 두 분 전문위원입니다. 민병철 위원, 이경국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부산 일법의 대상 경주 1200m 레이스였죠.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펼쳐졌었는데요. 우승은 역시 명불허전 19조 김영관 조교사, 감동의 바다 7세 노장 앞말입니다마는 우승을 차지하고, 페르디도 포머로이 3세 순말입니다. 1200m에서 선두권 경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합을 이겨내고 근성 있는 모습으로 2위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높게 평가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김영관 조교사 그리고 최시대 기수 축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석세스 스토리 3위 이 부분까지 어떻게 감상을 했는지 설명을 좀 두 분 전문위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병철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감동의 바다는 관록의 경주적으로 단거리 건재한 면모를 보였었던 그런 레이스였고요. 말씀하셨던 석세스 스토리가 두바이 원정 이후 아직 여독이 덜 풀린 듯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던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또한 이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이었으면은 경주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선행을 나서지 못했죠, 석세스 스토리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을 했는데 아직은 100% 컨디션이 아닌 상황, 그리고 선행이라는 유리한 전개 조건을 해내지 못한 상황에서의 3착이라면은 그래도 선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제 이경국 의원은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앞으로의 잠재력 부분, 기대치 어느 마필에 좀 점수를 더 많이 주고 싶으신가요? 저 또한 제가 그 부산 일보배를 예상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좀 페르디도 포모로이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물론 석세스 스토리의 선행력에 먼저 좀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승급전임에도 페르디도 포모로의 근성에 대해서 좀 깊은 많은 기대를 했던 마필인 만큼 페르디도 포모로이 선두권 공략하는 가운데 경주 초반 체력 소모 많았음에도 종반에 근성 있는 입상 경쟁력을 보였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는 마필이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물론 이제 1200m 레이스였습니다만은 중장거리로 가면서 페르디도 포머로이의 성장이 어느 정도 급성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가 될 듯 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경주는 김재민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3경주고요.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는 1200m, 국내산 6등급 마필들, 3세 이하 마필들의 경주죠. 9마리가 특수합도를 던지는 경주입니다. 지금 이제 같이 뛰었던 마필이 1번마 댄서, 9번마 영광의 캠프 두 마리는 같이 이미 겨뤄봤습니다. 당시에 댄서가 애곽의 10번 게이트에서 출발은 더 빨랐습니다만은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애곽 전개로 사실 그 당시에는 영광의 캠프에게 4마신을 졌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조건이 달라졌고 1번마 댄서가 선두권 장악이 가능해 보이는
편성이다. 이 부분에서 저는 1번마 댄서의 전개상의 이점, 그리고 최근 경주에 보여준 흔적, 그다음에 이번 주 새벽 조교시 보여준 변화, 바다강자 국산 2군 내측에서 채찍을 독려하면서 의욕적인 훈련을 실시했고 채찍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9번마 영광의 캠프보다는 1번마 댄서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주입니다. 2번마 돌아온 가속도, 이 마필도 이제 출발 자체가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밀어주는 만큼 중속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게이트 2점을 감안한다면 최적 전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 중에서 3복승 정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푸른 강자, 이 마필을 이제 언급을 해 드리는데요. 지난번에는 돌아온 가속도 경주에서 지금 예곽에 있는 7번마 엑스윈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당시에 엑스윈이 4번 게이트였죠. 내측 사행이 심해서 같이 뛰었던 푸른 강자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푸른 강자는 출발 부분에서 그런 악재가 겹치고 조금 강하게 밀어서 추진하면서 결국 마필의 힘소진을 하고 오버페이스를 한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3번마 푸른 강자가 정상적인 출발을 했을 때 아직 얼만큼 더 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병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1번마 댄서의 선전에 가장 기대감이 높고 2번마 돌아온 가속도냐 9번마 영광의 캠프냐 두 마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는 제주경마만 잘했습니다. 제주경마 번개왕자 새벽바람, 물론 방송에서도 언급을 강하게 드렸던 번개왕자가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쌍승은 144.6배고요. 복승식은 68.3배를 적중하면서 제주만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 주 3경주입니다. 초반부지만 좀 안정적인 배당에서 힘을 실어서 적중을 이끌어내고 나머지 승부처에서 승리를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경주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3세 이상 마필들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개상 유리한 마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좀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회복세를 보이는 마필들도 있어서 약간의 혼전도는 있는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6등급 시네마필들,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는 시네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로 보입니다. 작년도 대통령배 그랑프리를 통해서 최강의 치순말로 주목받고 있는 액톤파크의 자마들이 이번 경주에서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또한 충분한 성적을 내주리라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설 말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외측이지만 12번 피그미가 최근에 보여주었던 선두 장악 스피드라면 이번 편성에서는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벌마의 신과 그리고 6번 블랙 사파이어, 이 3두의 마필이 공교롭게도 모두 액톤파크의 자마예요. 6번과 10번 이 두 마리 마필은 2선에 가담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5번 위닝길리도 이번에 좀 공백은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좋죠. 이 3두의 마필이 2선을 두텁게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벌마의 신입니다. 이 경매가 1억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에요. 최근에 주목받는 액톤파크의 자마죠. 지난 3월 데뷔전에서는 출발 이후 옆에 마필에게 약간 좀 진로를 방해당했어요. 초반 전개 뒤처지면서 전개 불리함 극복 못하고 입상 실패,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직전 실전 이전째 출발 이후 뚜렷하게 선두가담 중속 스피드가 보강된 면모 속에 내선 최적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데뷔 후 첫 입상에 성공한 말입니다. 이번 경주가요.
이 12번 피그미를 제외하고는 초반이 빠른 선행형 마필이 없죠. 10번 벌마이신 직전처럼 수월하게 2선 가담하는 유리한 전개가 보장된 말입니다. 6번 블랙 사파이어입니다. 52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체격에 상당히 힘이 좋은 유형의 말입니다. 작년도 대통령배 대상경주 우승마였죠. 트리플 라인과 부마와 모마가 같아요. 전 형제마죠. 우수한 혈통적 기대치답게 직전 데뷔전부터 요 6번 블랙 사파이어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입상 실패 아쉬움이 있었어요. 당시 출발 이후 코너 돌기 전까지 두터운 중위권 그룹에 뭉쳐서 원하는 대로 치고 나서지 못한 그런 아쉬움 가운데 주행 중 고스란히 모래 맞고 악종 고투를 했죠. 아무래도 실전을 처음으로 치른 6번 블랙 사파이어에게는 직전 데뷔전의 전개 조건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실전 2전째입니다. 훈련 시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걸음을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내측에서 초반 전개를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죠. 자, 5번 위닝길리입니다. 직전의 동거리 뚜렷한 실전 변화를 보인 말이에요. 당시 선행마 금태가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에서 시종 외곽을 돌면서 흐름 빠른 레이스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당연히 초중반에 힘 소진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아주 끈끈한 탄력적 걸음을 보였던 말이 이 5번 위닝길리입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감기 증세를 동반한 비염 증상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0주 만에 실전 경주 출전하지만 훈련시 컨디션은 크게 문제가 없는 가운데 직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측 게이트 배정, 내선 2선에서 거리 손해 없이 가장 효율적인 선입전을 펼칠 말이 바로 5번 위닝길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10번 벌마의 신 이미 직전에 실전 변화를 보이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보다는 이번 경주가 좀 더 선두권 수월하게 유리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만큼 10번 벌마의 신 늘어난 거리에서도 다시금 연투 기대치가 있어 보이고요. 자, 6번 블랙 사파이어 마방에서도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고 자, 이번 경주 혈통적 기대치답게 단거리 충분히 극복해 내리라 봅니다. 이번이 그 타이밍으로 평가를 하고요. 5번 위닝길리 공백은 있습니다만 컨디션 문제였고요. 직전부터 뚜렷하게 실전 변화 보인 만큼 이번 경주 기대치를 가져볼 말로 5번 위닝길리 말씀드리고요. 자, 12번 피그미 아무래도 전개 이점이 있죠. 단독 선행 얼마만큼 초반에 전개를 앞선에서 효율적으로 힘소진 없이 풀어나가는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선행 1순 기대치 12번 피그미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10번 벌마이신 이번 경주 전개 이점 편성 호기 만나서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를 높게 가져보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이번 경주의 선행을 어느 마필이 장악을 하느냐. 12번 마 피그미는 직전 경주 출발 부분에서는 가장 빨랐습니다. 그대로 밀었으면 선행을 수월하게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만은 곧바로 힘 안배를 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선행을 넘겨주고 그리고 선입으로 3선, 4선 선입 전개로 끈기를 발휘했는데요. 체형이 아주 큰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을 할지 지난번처럼 참고 탈지 이 부분은 이제 작전 구사에 따라서 선택일 것 같고 만약 그렇다면은 5번마 위닝길리가 인코스에서 먼저 선두권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10번마 벌마의 신 1억 8,200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고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약간 착지불 향했던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 이경국 의원은 어떤 마필을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4경주의 분석 내용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안정적으로 많은 인기를 모을 10번 마필인 벌마의 신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 조금 좀 돌아본다면 저는 전개 이점 마필인 10번 피그미에게 조금 더 동반 입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0번 피그미 같은 경우는 직전에 10전 만에 10번 경주한 만에 동거리 뒤늦은 첫 입상을 기록한 좋은 근성 보유 마필이죠. 빠르게 게이트 이탈하는 강점을 앞세워서 직전에 선입 전개 코너링 후에 강도 높은 채찍 사용으로 좀 살아나는 탄력 걸음을 보였어요. 직전 경주는 우승 접전까지 펼치면서 2위 입상을 기록했어요. 직전이 가벼운 주로였다는 점,
또 이번에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았다는 점에 대한 극복이 관건이겠습니다만 지금 일기예보를 좀 챙겨보면 금요일에 좀 전국적으로 우천예보가 있거든요. 당일 경주로가 역시나 가볍다면 뭐 연투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마필이 전 피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립니다. 네, 피그미의 전개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주목을 덜 받는 마필 중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마필 한 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목을 받는 마필들의 선전도 물론 기대를 합니다만은 새벽 훈련 시에 뚜렷하게 이제 파워감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4번마 화성 에이스입니다. 전개로 보면은 초속, 중속이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닌데요. 지난번에는 애곽 게이트에서 강한 추진 없이 레이스를 후미권에서 풀어나갔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인코스로 내려왔습니다. 출발 자체가 아주 느린 마필은 아니고요. 출발은 매끄럽고 밀어주면 제가 봤을 때는 파워감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속을 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큼 변화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호전된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경국 위원의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됐습니다. 화면에는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위원이 준비한 경주는 5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5경주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눈길이 가는 마필은 좀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듯한데 그 틈새에서 미세한 순서를 정하는 것이 관건으로 생각되는 편성입니다. 이경국 위원 과연 어떤 마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지 직접 설명 듣겠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 날 추천 경주로 들고 나온 경주는 5경주입니다. 1200m 단거리 국 5등급 편성인데요. 제가 5경주에 여러분에게 주목할 첫 번째 포진 마필은 3번 로드셀이 되겠습니다. 3번 로드셀 같은 경우는 오전 동안 준우승만 3회, 우승 없이 현등급 활약이 아쉬운 4연속 입상권 성적 상승세에 좋은 순발 및 탄력을 겸비한 능력 우수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 단거리 경주죠. 결승선 250m 남겨놓고 답보 변환 이후에 살아나는 좋은 탄력 속에 입상 접전을 펼쳤는데요. 아쉽게 분패하며 3위 성적을 기록했어요. 부중은 다소 늘었습니다만 위협적 상대가 없다는 저는 편성 후기를 맞았기 때문에 첫 우승에 대한 도전의 기대치를 한껏 높여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 관심 마필은 11번 오마이 캡틴입니다. 1300m죠. 선행 레이스 주도 우승 후에 승급전 출전으로 검증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10번 오마이 캡틴 같은 경우는 이런 마필들이 좀 드물어요. 직선 결승주로 보면 400m에 한 번, 200m에 한 번, 답보 변환을 2번이나 일으킬 정도로 좋은 근성을 보유한 마필입니다. 거리 내린 출전이기 때문에 뚝심발이가 한결 용이하다면 외곽 게이트임에도 경쟁력 발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해보겠어요. 8번 대우광자가 직전에 보여준 걸음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직전에 단거리 무리한 선행 경합성 전개로 결승 직선주로에서는 적극적인 추진 속에서도 급격히 걸음이 무뎌지는 좀 아쉬운 걸음을 보였죠. 하지만 직전에 이미 동거리 입상권 3위 성적을 통해서 기본 잠재력 검증은 이루어진 마필인 만큼 좋은 컨디션 바탕 아래 빠르게 출전 주기를 가져간다면 저는 능력 안장까지 교체 기용한 만큼 2번 실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밖에 전체적으로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마필 또 휴양 있는 마필들은 7번 글로벌 코리아나 게이트 좋은 1번 대보름달 2번 승리 아이콘까지도 전개적인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는데요. 서두에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우승 없이 활약하는 3번 로드셀은 이번에 충분히 첫 우승 도전에 준비를 잘했다. 안정적인 우승 후보 마필이 있다면 압축된 마번으로 자금 마련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도 높은 추천으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뚜렷한 선행만은 없는 그런 경주죠. 과거 같으면 KT 이점에 대보름달이 선행을 나가도 할 말이 없고 애곽에 뭐 9번마 영광의 파크가 선행을 장악해도 할 말은 없는 그러한 조건인데 이제 컨디션 변화에 따라서 이 순발력 부분에서도 좀 변화를 보이는 것이 보통인데 선입권에서 아니면 선두권에서 3번마 로드셀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상대만은 뭐 최대한 압축 막권으로 적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가 있는 경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5번마 당대영광이 선행이냐 아니면 3번마 삼국시대가 선행이냐 아니면 두 마리가 경합을 벌이느냐 이러한 부분이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번 경주 민병철 위원께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출발 이후에 직선 구간이 가장 긴 1200m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1400m 출전에 최악의 전개 불리함을 극복해내고 자, 입상이나 진배 없는 3차 그란마필이 한도 있죠. 바로 8번 사라보배입니다. 8번 사라보배는 직전에 1400m 출전에 최외곽 게이트였어요. 자, 초반이 느린 이 마필에게는 가장 독이 되는 가장 어려운 거리가 1400m죠. 왜냐? 코너에서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운 그 전개 조건을 극복하고 당시 8번 사라보배는 3착을 했습니다. 그것도 머리차였죠. 종반 아주 매우 우수한 종반 끝걸음을 보였는데 이번에 출발 이후에 직선이 가장 긴 1200m 레이스입니다. 호조권이죠. 자, 초반이 느린 단점이 있더라도 어차피 코너 돌기 전까지 앞선에 붙여나갈 수 있는 직선관이 가장 길기 때문에 앞선에 붙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 말은요 작년 5월에 데뷔 전 바로 입상했던 기본기가 출중한 말이었어요. 9월까지 4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우전 구절염과 운동기 질환 등으로 3개월의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작년 12월 복귀 후 연속된 착순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항상 후미 늦추입이었죠. 초반이 잘 안 나오는 스피드가 좀 부족한 말이에요. 하지만 직선에서의 아주 위력적 한 발의 결정력은 뛰어난 말이죠. 이번에 호적거리입니다. 1200m의 그 경주거리가 적정거리예요. 이 8번 사라보배의 선정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자, 5번 당대영광 최근 단계적으로 거리 늘려서 3연속 입상, 3연승이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발 이후에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을 나선 조건에서의 입상인데 특히나 직전에는요 2등급 승급 전에 만만치 않은 이 1200m 첫 도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이제 5번 당대영광은요 4코너 돌기 전까지 낙원세상이라는 말에 시종 압박받는 경합있던 선행 조건이었어요. 편한 선행이 절대 아니었죠. 그 조건을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한 끈기 좋은 말이에요. 이번에 선행대항마 3번 삼국시대가 있지만 아무리 3번 삼국시대가 압박 혹은 경합을 할지언정 5번 당대영광은 선두권에서 마지막까지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말로 지목을 해보겠고요. 자, 1번 에어리로는요 이 거구의 체격이 상당히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에요. 직전에 당대 영광에 이어서 머리차 2착이었죠. 하지만 종반에 아주 좋은 걸음은 인상이 깊었는데 직전에도 2선 경합피한 선입전으로 입상했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요. 다시금 내선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된 만큼 1번 에어리로의 선정기대치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8번마 사라보배. 지난 경주에는 출발하면서 약간 예측 사인기를 보였어요. 그 부분을 제어하느라고 결국 자리 싸움에서는 밀리면서 꼴찌 전개를 하고 종반에 여력을 좀 남기는 그런 아쉬움을 보였던 마필인데 당시에 1400m였고 이번에는 이제 경주거리가 1200m로 줄었다. 이 부분에서 8번마 사라보배 쪽에 민병철 의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죠. 이경국 의원은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 육경주에는 상승세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좀 다수 있어요.
뭐 언급해 주신 마필 중에 5번 당대 영광이나 1번 애월 1호 같은 경우 직전 경주 뭐 우승 접전을 펼쳤던 마필인 만큼 상승세 걸음에 대해서 저 또한 기대를 합니다. 전개적으로 이점 있는 마필 3번 삼국시대 또한 직전에 장거리죠. 1610m를 출전해서 입상 마필인 블랙왕과 경주 초반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하면서 종반에 좀 아쉬운 걸음을 보였습니다만 거리 내린 1200m의 3번 게이트라 그러면 전개적으로는 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인데요. 제가 제주 육경주에 가장 주목해서 강조를 드릴 마필은 4번 두루입니다. 4번 두루 같은 경우는 1000m, 900m 연승 상승세에 종반 한 발 인상적인 좋은 탄력을 보유한 마필이죠. 차분히 따라오다가 직선 결승주로 초반부터 큰 주폭을 앞세운 우수한 탄력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900m, 1000m 연속해서 우승을 거둘 때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강한 채찍을 사용한 적도 없고요. 항상 여력 남는 걸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어요. 여태까지 보여준 걸음보다 더 보여준 걸음이 분명히 있는 4번 두루에게 높은 관심을 줍니다. 네, 뭐 최근 경주에서 다 보여준 모습을 보면 흠을 잡을 만한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1번마 애월 1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세 번째 따라가서 종반 추임력을 발휘했습니다만은 결국 당대 영광, 경합을 벌였던 당대 영광을 사실 제압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머리차로 격차만 좁히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다고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은 당대 영광보다 삼국시대가 먼저 인코스이기 때문에 선행을 장악했을 경우가 5번마 당대 영광이 얼마큼 더 능력 발휘를 해줄지가 물음표라는 것이죠.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는 그 부분이고 5번마 당대 영광이 3번마 삼국시대보다 먼저 수월하게 선행을 장악한다면 뭐 당대 영광은 능력 발휘가 충분히 가능한 경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최종 선택까지는 시간을 갖고 컨디션까지 점검을 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경주입니다. 1300m 국선 5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컨디션이 경주 결과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뚜렷한 선행만은 있는데 이번 경주에 주목을 받는 마필들은 모두 추임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마가 견제 없이 끝까지 버틸 가능성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이경국 위원은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육경주를 분석하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마필은 외곽 게이트의 10번 블랙 테트라입니다. 10번 블랙 테트라 같은 경우는 승급 후에 지속적인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좋은 탄력 보유 마필이죠. 직전 경주를 좀 살펴보면 직선 결승주로 390m 지점에서 진로가 살짝 좀 막히면서 틀어서 내측 전개를 합니다. 탄력 및 거리 손실 불운 속에 최선 말머리로 최고 인기 대비 좀 순위권 성적을 기록한 점은 아쉬웠습니다만 끝걸음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마 최선 추진 속에 서력 입상을 기대해봐도 좋은 마필이 블랙 테트라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두 번째 언급드릴 마필은 8번 마인입니다. 좋은 근성 발휘로 1400m 입상 기록한 10조 조교사가 동반 출전시킨 마필이죠. 직선 결승주로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하면서 자신감 추진 업 속에 이 마필은 발바꿈 없이도 힘으로만 뛰는 속에 입상을 거뒀어요. 아마 그렇다면 거리 내린 이번 경주는 뚝심발이가 한결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세 번째 언급드릴 마필은 3번 마필인 소리처가 되겠는데요. 중후미권 전개 후에 직선 결승주로 적극적인 강한 채찍 사용으로 좋은 추입 달력을 선보인 1400m 목차 접전 3위 성적 기록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한 박자 빠른 채찍 사용이라면 전 입상권 도전 충분 전력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복병권에 포진시킨 마필은 게이트 2점의 1번 파워챔프가 되겠는데요. 무려 6개월 만에 출전한
장기 휴양 공백전임에도 동거리 우승 거둔 승급전 출전 마필입니다. 직전에 최후미권 전개 및 불리함 극복하는 멋진 추입 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담 중량 감량 및 이번에 내치게이트 배정까지 받았다면 최선 추진으로 경쟁력 발휘하면서 무난하게 극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0번 블랙 테트라, 이제는 결정력 발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장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뭐 10번 마 블랙 테트라 이번 경주에 주목을 뭐 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편성인 것 같은데요. 민병철 의원은 어느 마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을지 설명 듣겠습니다. 네, 6경주의 포인트는 선행을 나서는 6번 승전필사. 자, 이 마필의 능력이 이 최선두권에서 선행을 나선다 한들 얼마만큼 버텨주느냐, 그리고 이 전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번 승전필사의 그 선행 1승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8번 마인이나 10번 블랙 테트라가 이 선에서 좀 더 수월하게 레이스를 펼치고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마필 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입형 마필 한두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바로 9번 대한의 명성입니다. 자, 이 말은요. 최근에 앞선이 빠른 흐름에서 두 번의 경주 모두 최후미로 뒤쳐졌고 초반 전개 불리함을 극복 못하고 살짝 끝걸음에 여력만 남겼는데요. 자, 2014년 8월에 대비해서 이 잦은 휴양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2015년 5월에 첫 승도 달성했단 말이죠.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앞선이 뭐 그리 강하지 않은 편성으로 저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9번 대한의 명성, 지난 3월 6일 복귀전에서 보여준 좀 한 박자 빠른 스퍼트 타이밍으로 당시 3착을 했죠. 그 정도의 그 스퍼트 타이밍 포착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직선 한 발 올려붙일 추입 복병마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이 4번 골든레어도 자, 고질적으로 초반이 좀 안 나오는, 초반이 스피드가 부족한 마필이긴 한데 항상 직선에서의 끝걸음의 여력을 남기고 있는 말이에요. 뭐 1000m 거리를 3월 달에 추입으로 입상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쿠아스 기수가 재기승하는데요. 이쿠아스 기수가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초중반이 안 나오는 말을 3코너, 4코너에서 한 박자 빠르게 선 입건에 붙여 전개를 펼치는 일명 무빙 전개를 즐겨하는 기수죠. 자, 4번 골든레어는 이쿠아스 기수의 그러한 무빙 플레이에 좀 더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복병 전력이 되겠습니다. 네, 뭐 8번마 마인, 10번마 블랙 테트라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 텐데 초반에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끼는 마필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6번마 승전필사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찬스를 맞았고 2번마 포에버 빅토리라든가 9번마 대한의 명성도 밀어주는 만큼 중속을 낼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자리 잡는 과정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마필들이 의외의 선전을 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저는 6번마 승전필사가 어쨌든 지금 민병철 의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승전필사가 선행 가도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상대 말을 찾을 겁니다. 결국 압박을 받지 않는 6번마 승전필사는 견제가 없다면 수월하게 힘한 배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6번마 승전필사는 저는 오히려 이번 경주가 찬스다. 그래서 무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민병철 의원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됐고 화면에는 지난주 현장 적중력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민병철 의원 추천 경주는 7경주고요.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입니다. 국산 4등급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진 경주입니다. 선추입을 겸비한 주목을 받을 만한 마필들이 있고 컨디션에 약간의 흔적을 보이기 시작한 복병 세력이 존재하는 경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복병 세력이 주목받는 마필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부분 미세한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 될 듯한데요. 민병철 의원 직접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최근에 민병철이가 부산 경마에서 매주 고배당 적중과 다적중을 이루어 드렸었는데 지난주는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절시부심 이번 금요 부산 경마 또한 제주 경마 더욱더 좋은 성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 이번 금요 경마의 승리의 분수령이 될 경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은근히 빠른 선행마들이 많은 단거리 1200m 레이스고요. 이번에 전개이점은 물론 승부의지까지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마필을 자, 승부마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세 11번 해운대 기상은 작년 7월에 데뷔전에서 출중한 기본기를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한동안 졸전을 펼쳤죠. 이후 구절염과 그리고 건초염, 병력으로 공백이 좀 있었어요. 지난 3월에 복귀전에서 부상 여파를 벗어나서 자, 이후에 2연승의 상승세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행 중 한기열 밸런스도 잘 맞고요. 이 과거 데뷔전의 우승 시와 더 좋아진 걸음으로 최근에 연승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에도 여전히 유리한 51kg의 부담 중량으로 임합니다. 11번 해운대 기상 충분히 연투기 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자, 4번 끝판대장은 작년 하반기에 역시 양전 구절염의 병력으로 휴양 공백이 있었어요. 11월 복귀 후 꾸준하게 전력 번하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제는 다리 부상 여파 벗어나서 최근 2차례 모두 선행마, 빠르고 강한 진력의 선행마가 출전한 단거리에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4번 끝판대장, 이번에 1200m 레이스에서도 다시금 기대치가 있고요. 자, 1번 마스터키입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예요. 자, 액면상으로 보이는 선행마가 5번 별물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1번 마스터키가 이번에 선행 주도를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선행 1순으로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고 경합성 선입 적경도 이겨냈었죠. 이번에 유연명 기수의 1번 게이트, 1번 마스터키. 이 마방에서도 선행을 주도하는 레이스라면 상당히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의지까지 강력합니다. 1번 마스터키 현장에서 분명 인기도는 벗어나 있지만 이번에 민병철의 승부마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자, 이번 클린공주 직전에 착승권 아쉬움이 있었는데 끝걸음에 여력을 짱짱하게 남겼단 말이에요. 언제라도 올려붙일 수 있고 또한 편성 약해진 8번 자유대로까지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여준 능력 11번 해운대 기상 좋습니다. 하지만 승부마로 지목해드리는 1번 마스터키 현장에서도 분명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최선 압축된 중배당 이상의 배당으로 정확하게 적중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혼전도가 조금 있는 경주예요.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도 있고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는 복병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압축 막권으로 역시 적중을 약속해 주셨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11마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경주 전개 상황을 추리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일 듯한데요. 전개는 8번 마 글로리 데이즈가 묻지마 선행을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결승전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전개도를 풀어가야 될 듯한데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민병철 의원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위 등급 마필에게는 만만치 않은 1400m 레이스입니다. 단독선의 찬스 맞은 8번 글로리 데이즈가 어느 시점까지 끈끈함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후미에서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할 추입형 마필에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입형 마필에게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 찬스가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 2선, 3선 직전보다 좀 편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마필에게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개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묻지마 선행이죠. 이 8번 글로리 데이즈가 이번 레이스에서는 선행 주도권을 잡아냅니다. 여타의 10번 바다스타와 3번 아리온 메탈, 과거 선입전을 펼쳤던 4번
우승 번쩍. 요 4번 우승 번쩍은 그래도 이번 경주에서 8번 글로리 데이즈 바로 뒷선에서 2선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속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전개가 유리해 보이죠. 자, 10만 11번 원인 불패 560km대의 거구의 마필 역시 주행검사 때 초반 스피드는 좀 부족한 면모를 보였어요. 자, 이렇게 8번 글로리 데이즈를 필두로 2선, 3선 후미권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10번 바다스타입니다. 2015년 6월 21일 경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참패를 했어요. 마방에서는 바로 다음 날 6월 22일 날 거세를 단행했죠. 이후 기나긴 휴양 공백이 있었습니다. 9개월여 공백 이후에 직전에 복귀전에서 체중도 많이 불어난 가운데 주행 시 한결 파워감 장착된 모습을 보이면서 10번 바다스타는요 1300m 출전에 드디어 첫 입상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당시 출발 이후 스피드가 여전히 밀리면서 4코너 진입 시점까지 최우미에서 아주 불리하게 전개를 펼치는 듯 했으나 직선에서 당시 김영gun 기수의 최측 동력 추진 시 위력적인 종반 한 발의 결정력을 보이면서 여타의 마필을 제쳐내고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했죠. 자, 이번에 정상 주기 들어왔고요. 더욱 쾌조의 컨디션, 직전 대비 늘어난 1400m 레이스입니다. 앞선에서 주돌 8번 글로리 데이즈의 그 능력을 그리 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10번 바다스타 충분히 다시금 추입 한 발 역전극이 가능한 편성이죠. 자, 3번 아리온 메탈입니다. 그동안 출발 이후 초중속이 부족해서 후미에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직전에는요 출발 이후 시종일관 강하게 밀어주면서 4코너 돌아 직선 진입 시점에서는 이 선입권 가담하는 그야말로 향상된 중속 스피드를 보였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내측 게이트 배정, 앞선이 약한 편성, 내선에서 꾸준히 밀어서 아마도 이번에도요 코너 돌기 전에는 2선 가담할 것입니다. 자, 4번 우승 번쩍입니다. 이 2014년 데뷔 초에는요 중거리 1600m까지 극복을 해내면서 이 3연속 입상, 그야말로 뚝심형 그 전력을 검증받았단 말인데요. 이후 편성에 따라서 극심한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단거리 1200m 출전에 비록 후미에서 늦추입했지만 뚜렷하게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당시 1200m였어요. 이번에 1400m죠. 이 4번 우승 번쩍은요 이번이 앞선이 약한 편성에 직전에 대비 늘어난 1400m고요. 이탈리아 특급 용병이죠. 파울로 기수의 이번에 기승으로 충분히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 타이밍을 가져가지 않을까. 안 그래도 좀 중속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서 스퍼트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10마 11번 원일 불패입니다. 이 560km 넘나드는 거구의 체격에다가 힘과 주폭이 상당히 우수한 10마예요. 그래서 이번에 데뷔전부터 1400m를 쓰는 것 같습니다. 주행검사 때 4월 9일에 펼쳤죠. 당시 초반 스피드 부족으로 후미에서 처져서 레이스를 펼쳤지만 직선 초입에서 원활한 발바꿈 이후에 상당히 좋은 우수한 주폭 겸비 탄력으로 주행검사를 아주 여유 있게 통과한 말이에요. 훈련 완성도도 상당히 좋은 11번 원일패. 이번에 포인트 1400m 출전이라는 거죠. 1000m, 1200m보다는 종반 확연하게 걸음 보일 수 있는 1400m가 데뷔전에 적합하다라는 마방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결국 20번 바다스타 이번에 정상 주기에 들어왔고요. 종반 한 발의 결정력에 있어서는 이번 경주 여타의 마필을 제쳐낼 1순위로 보고 있고요. 꾸준하게 밀어 4코너 진입 시점 2선에서 스퍼트할 3번 아리온 메탈과 능력 기수로 교체한 4번 우승 번쩍, 중거리 뚝심형 마필이죠. 11번 원일 불패 데뷔전 1400m 우수한 힘과 뚝심, 즉시 전력감으로 보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직전에 변화 왔고 이번에 정상주기 실전의 쾌조의 컨디션 10번 바다스타의 선정 기대치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10번마 바다스타, 이 11번마 원일 불패가 주행 심사 받고 데뷔전을 1400m의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이런 마필들이 뭐 1년에 한두 마리 있을까 말까 합니다. 보통은 1000m, 1200m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응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결과가 상당히 좀 궁금한 경주인데요. 8번마 글로리 데이즈, 선행을 장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번 경주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지는 않죠. 이경국 위원은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 듣겠습니다. 네, 8경주에 출전하는 데뷔전 마필 11번 원일 불패가 나름 좀 관심을 많이 모으는 것 같아요. 미니언도 말씀을 해주셨고 MC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1번 원일 불패는 일단 주행 심사 때의 모습을 보면 일단 560km를 상회하는
거구의 미국산 3세 수말에게서 나오는 힘 자체가 좀 매우 좋은 그런 마필로 봅니다. 이번 새벽 훈련 시에도 국 5등급 마필이죠. 장군의 후계와 병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걸음만 앞서는 게 아니라 아주 제압하는 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주행 심사 때도 직선 결승주로 약추진 일관하는 속에 여유로운 걸음을 보였을 뿐더러 아까 MC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중에 저도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는데 데뷔전을 1400m에서 선택 출전한 마방의 자신감이라면 우리가 읽어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8경주에 제가 복병권 세력으로 관심 갖는 마필은 6번 의리의리입니다. 6번 의리의리 같은 경우 지금 을줄리 30조 조교사가 동반 출전시킨 마필인데요. 실전 통해서 끝걸음 신장세가 아주 뚜렷한 마필이에요. 직전에 동거리 3위 성적을 기록한 바가 있지요. 최후미권 전개 속에서 적극적인 채찍 사용으로 느린 듯한 모습입니다만 주폭 자체는 크다 보니까 입상권 성적을 기록해주는 모습이었어요. 한층 자신감 앞세운 추진이라면 이번엔 전 입상 도전이 충분한 전력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네.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로 볼 수도 있고 끝나고 나면 저거 정말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 필만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4번마 우승번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출발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아마 초반에 자리 잡으려는 노력을 했었다면 지난번에 글로리 데이즈를 아마 이겼을 겁니다. 그렇지만 잡고 꼴찌권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력을 남긴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우승번쩍은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죠. 전개도 좋습니다. 그리고 3번마 아리온 메탈은 지난번에 출발하면서 H익 사행하고 좀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어요. 그래서 3번마 아리온 메탈 요 마필도 무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진 이유가 존재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번마 우승번쩍, 3번마 아리온 메탈 두 마리는 그래도 관심권에 두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됐죠.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거리는 1,400m, 국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0마리가 스타트를 던진 경주입니다. 뚜렷한 강자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주인데요. 서라벌 공주, 그리고 7번마 스마트 젠틀맨 두 필이 일단 주목은 받을 것 같은데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들의 전력도 백지한장 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국 위원께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10경주 마지막 경주에 주목해야 될 마필은 게이트 좋은 1번 서라볼 공주가 될 것 같아요. 현등급 승급 후에 1200m 우승 및 입상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능력마의 지표죠. 순발력과 탄력을 겸비한 마필이 되겠는데요. 아마 늘어난 거리에 대한 실질적 검증의 경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직전에 다소나마 여력 남는 걸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또 내치게이트 배정 2점을 살릴 수 있다면 적절한 타이밍의 추진으로 저는 충분히 실수 없는 우승 승급을 노려볼 기대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4번 상성 주니어입니다. 36주 만에 출전하는 승급전 출전 마필이에요. 실전 감각이나 상대가 강해져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1600m 또는 동거리의 입상 경험거리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또 주행 재심을 좀 꼼꼼히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상 없는 좋은 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발휘를 기대해봐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자, 8번 캡인 올입니다. 11번 게이트의 불리함을 직접의 좀 원인으로 좀 후미권 전개를 하면서 코너도 크게 돌고 결승 외주로 주행으로 거리 손실이 좀 상당했던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에 줄지 않는 좋은 추입 탄력을 선보인 마필인 만큼 거리 늘린 이번 경주에서는 추입력 발휘하는 주행 습성상은 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목병권 세력은 10번 강호 드라이브입니다. 혼 3등급에 1200m 원정 출전을 해서 3위 성적을 기록한 마필이 되겠는데요. 직전에 직선 결승주로 250m 지점부터 적극적인 왼채찍을 사용하는 말머리로 살아나는 좋은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머리차 접전 3위를 기록했던 마필이거든요. 원래 소속 등급으로 복귀를 한 만큼 경쟁력 발휘하는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봐요.
게이트 좋은 마필 1번 소라볼 공주의 실수 없는 우승 승부를 좀 기대하는 그런 10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스마트 젠틀만하고 서라벌 공주는 1200m에서 같이 뛰어봤고 그때 서라벌 공주가 이겼습니다. 스마트 젠틀맨을 머리차로 제압을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 경주를 보면 영광의 레이스가 4코너 때 꼴찌에 있었는데 결승점에 거의 같이 통과를 해요. 그래서 이 두 필에 대해서 그렇게 센 마필로 평가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던 상황인데 민병철 의원은 어느 마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죠. 네, 은근 뭐 접전구도 레이스를 평가를 합니다. 복병 전력 한두만 말씀드려 볼게요. 바로 5번 남도의 여왕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7번 스마트 젠틀맨이 이제 선행마로 이제 부각되는 가운데 이 5번 남도의 여왕은요. 2014년도 데뷔 초 당시 10월 그 당시에 데뷔 초에 3연승을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두 선행 1순으로 단거리를 3연승을 구가했던 말이에요. 하지만 한동안 공백이 있었죠. 공백의 이유는 종자골 골절로 인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자 복귀 후 꾸준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더니 드디어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월드 챔피언의 고속 질주가 입상한 경주였죠. 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 강한 전력과의 1800m 레이스에서 물론 내선 최적의 선입전을 펼쳤지만 입상에는 진비 없는 목차 4착이었습니다. 과거 입상 시 100% 컨디션을 회복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회복세의 징후를 직전에 나타낸 5번 남도의 여왕. 자, 이번 경주 거리 줄여 1400m고요. 7번 스마트 젠틀맨을 보내놓고 바로 2선에서 내측 유리한 전개를 다시 한번 펼쳐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5번 남도의 여왕의 자, 선전 기대치 강조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5번만 남도의 여왕. 어쨌든 이번 경주가요. 그렇게 만만한 상대들과 싸우는 경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을 받는 마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전 가능권에 있는 마필들이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인기 순위 사실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4번마 상승 주니어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새벽 훈련 시에 상당히 파워감도 있고 주행 자세도 좋은 모습으로 봤고 역시 이경국 의원이 언급을 해드렸던 10번마 강호 드라이브가 지난번에 1200m에서 영광의 레이스가 보여준 추임력처럼 이번 경주에 선입권에서 막판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마필 두 필을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풀어드린 경주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풀어드린 경주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에는 이제 비 소식이 확실히 있고 부산에는 김해 쪽에는 이제 금요일 오전에만 비가 올지 목요일 밤부터 비가 올지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미지수인데요. 그러한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최종 선택하는 과정에서 잣대로 활용을 하신다면 경주로 컨디션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금요일입니다. 저희는 토요 경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